오늘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도 잔뜩 움츠리게 되는 추위였죠. 낮 동안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등 그야말로 기습 한파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어제보다 더 추워 보입니다. 벌써 기온이 많이 내려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보다 옷을 훨씬 따뜻하게 입고 나왔지만 미처 가리지 못한 귀가 너무나 시렵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5.4도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추운데 내일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부지방까지 깊숙이 파고들 텐데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일제히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경기도와 강원 내륙은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을 보시면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6도, 봉화 영하 9도, 대관령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대관령의 경우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현재 김천을 비롯한 경상도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부산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찬 바람이 잦아들면서 토요일보다는 그나마 활동하기엔 낫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반짝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이 비나 눈이 온 뒤에는 또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루 사이 10도 넘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스키장 두 곳이 오늘 문을 열었는데요. 작년보다 열흘 정도 이른 개장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하얀 눈밭 위로 큰 곡선을 그리며 줄지어 내려오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시원스런 활강을 하다 중심을 잃어 엉덩방아를 찧어도 마냥 즐겁습니다. 오늘만 기다려서 연차 쓰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제 몸이 아닌 것 같고 20번은 굴른 것 같아요, 여기서. 강원도 평창의 스키장 두 곳이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가 본격화하면서 작년보다 열흘 정도 이른 개장입니다. 2년 만에 돌아온 11월 스키. 첫날부터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춥긴 추운데 겨울은 또 추우면 좋은 거니까 또 추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도심은 한낮에도 잔뜩 움츠렸습니다. 시장 골목은 부쩍 한산해졌고 상인들은 두꺼운 외투와 털모자로 무장했습니다. 갑자기 또 막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이 안에 또 두세 겹 더 있고 그렇게 더 좀 했죠. 갑작스런 한파에도 장보기에 나선 손님들은 뜨끈한 어묵 국물로 몸을 녹여봅니다. 낮이 추우면은 이제 따뜻한 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몸도 풀리고 좋죠. 해가 지고 칼바람이 더욱 매서운 퇴근길. 시민들은 종종 걸음으로 귀가를 서두릅니다. 어제는 이제 좀 얇게 입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패디 입고서. 하루 새 기온이 13도나 급락한 서울은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이었습니다. 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서울시가 앞으로는 원천 봉쇄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보호가 최우선이라지만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승강장.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위 목적의 지하철역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방침에 반발한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시위를 중단하시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진입 원천 봉쇄는 이동권 원천 봉쇄와 다름이 없는. 거듭된 퇴거 경고에 불응한 박경석 전장현 대표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전장현의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 시위가 재개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뚤어진 강자, 사회적 테러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사흘 뒤 서울교통공사는 이른바 3단계 강경 대응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해 지하철 역사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그럼에도 시위가 벌어지면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는 등 승차를 적극적으로 막으며 시위 중 벌어지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집회 시위의 금지와 제한 통고를 명시한 집회시위법 8조 5항을 근거로 이미 서울과 경기 지역 모든 지하철역에 대한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상 금지 제한 통고는 신고된 5개 집회만 대상이어서 지하철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는 옥내 집회라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또 시행령상 시설 보호 요청 대상도 주거 지역이나 학교, 군사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도로와 마찬가지다. 이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은 도로에 대해서 시설 보호 요청을 하고 도로를 봉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열린 공간인 지하철역 진입을 봉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인 데다 예상되는 불편만으로 집회 시위를 미리 막는 건 위법 소지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업무방해죄나 철도안전법도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려가 있으니 봉쇄하겠다는 것은. 전장현은 다음 달 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수소차 충전소에 수소가 떨어져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이틀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수소 생산 설비가 정상화되기까지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생계와 관련된 영업용 수소차 운전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수소차를 타고 서울에 온 최모 씨. 뚝뚝 떨어지는 수소연료를 채우기 위해 급히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이게 장거리가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불안해요. 제가 315로 왔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오니까 200, 아니 190 몇인가? 그래. 그러니까 갈 수는 없다고요. 2년째 수소차를 몰고 있는 박모 씨도 운행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갈 때는 항상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에 충전소 있는지 미리 검색도 해보고 가야 되고 인터넷 정보랑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럴 때 이제 좀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의 수소 공급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상점검 체계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정상 가동 중인 업체의 여유 물량을 생산 부족 지역에 공급하도록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위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도 12월 중순을 목표로 설비 수리를 서두르는데 복구가 끝나는 대로 2개 설비의 가동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고장 원인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완전한 수소 공급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9살 이동원 군이 학교 앞 스쿨존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2심 법원은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여줬습니다. 숨진 이 군의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9살 이동원 군을 그대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군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무언가 친 거 인지하셨습니까? 사고 직후 곧바로 이 군을 살피지 않은 채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온 사실도 드러나면서 검찰은 뺑소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9초 만에 왔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여줬습니다. 1심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을 때 처벌하는 죄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때 처벌하는 죄를 각각 적용해 가중했는데 2심은 한 번의 교통사고인 만큼 둘 중 더 형이 무거운 죄를 골라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유족을 위해 5억 원을 공탁한 점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돈을 받을 의사가 없는데 공탁했다고 형을 줄여주는 것에 논란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원 군의 아버지는 숨진 아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해왔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뒤 울음을 삼키며 더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가혹하다는 걸 보여줘서 뭔가 좀 사회가 바뀌기를 저는 바랬는데 지금 이 판결은 오히려 역행되는 것 같아요. 예. 검찰은 유족의 의견을 들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